어저께 윤석열이가 지금 민생쇼 겁나게 하고 있거든요. 은행 때리기 하고 있고 무슨 은행이 무슨 돈 장사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저께 이 적법 추심 방법을 넘은 대부분의 대부 계약은 이자 원금 무효다라고 이제 그 대부 업체들 때리는 어저께 그 짓을 했거든요. 내가 언젠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 업체 8개 써본 사람으로서 법 바꿔야 돼요. 300만 원 빌리면 나중에 거의 1,500만 원 갚아요. 근데 이게 이미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작년 7월 달입니다. 불법 사채 무효법 발의, 최고 이자율 초과시 부여, 불법 거리로 돈 빌리면 원금 이자 한 푼도 못 받게 제도해야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또 그게 좀 더 낮춰졌거든요. 최고 이자 한도? 그때 뭐 한 40%까지 올라갔었던 거를 점점 낮춰가지고 20% 그러다 보니까 20, 일본 대부 업체들이 지금 이제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와서 웬 뒷북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요. 행동으로 못 옮겨 내가 보기에 저거. 맞는 말인데 저걸 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경기도에는 그 채무자 고충 상담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채무자들의 저런 불법 대부 이런 걸로 인한 추심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소도 있었고 그리고 신고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렸는데 나한테 이자 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신고를 해주면 그 경기도청이나 각 그 시청 같은 데서 법적 조치를 대신해 줍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힘들어. 물론 이제 저처럼 훌륭한 변호사랑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금방 알지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잘 몰라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고 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린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미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경기도 성남시장 할 때 주빌리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미 본인은 실천을 하고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연 저걸 입법화 시킬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입법화 시킨다면 저거 박수는 쳐줄 수 있어요. 그래 나도 박수 쳐줄게. 카카오 대리랑 똑같이. 근데 이제 이건태 변호사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건태 변호사한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나왔어요. 애민 정신이 가득 찬 사람. 어렵게 살아봤잖아. 학교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다가 사채 같은데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아예 주빌리 은행 세워가지고 탕감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대부업체 한 2군데만 빌리잖아요. 수익이 변변치 않은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이제. 못 일어나죠. 불가능. 못 일어나요. 제가 해봤잖아요. 저는 거의 기적의 인물이에요. 회생 불가요 진짜. 저는 진짜 기적의 인물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럼 사업 망해봐. 양전물이라도 먹으라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이거 만드신 분이 무슨 작가라 그랬었던가?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한국엔 서울뿐인 대한민국. 서울뿐인 대한민국 이런 느낌. 저거 진짜 심각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짤. 메가서울 김기현이가 그림을 그렸더니 이준석이가 메가신당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뻗치는 거예요. 정의당 쪽에 발 뻗치고 제3지대 발 뻗치고 국민의힘에 발 뻗치고 민주당 이상민 등한테 발 뻗치고 메가신당이라고. 여기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메가서울 김포 편입 이슈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죠. 네. 네. 여론조사가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 끝났죠. 이따가 그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낯선 남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왼쪽에 걸어오는 인물은 김기현이죠. 똑같다. 갸가멜. 랄랄랄랄랄랄랄. 요건 이제 천공이 자기 영상에서 언급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이고. 자,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것 중에 제일 무능한 게 기재부라고 보는데 요런 거지. 2023년 하반기 경제 전망,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 추월 1%대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 취업자 수 올해보다 하락 예상,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진 심화. 요거를 줄여서 그 군데군데 있는 글자를 골라서 상저 하고라고. 아이고, 정말. 소름 내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네. 계속 긴축 이럴지도. 완전 빗나갔잖아요. 상저 하고가.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상반기에는 저성장, 하반기에는 고통. 아유, 무능한 새끼들 진짜. 나는 추경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 새끼는 윤석열보다 무능해 이런 느낌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과 자기 주머니에게는 유능할 걸 수도 그럼요, 있죠. 그럼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고파이브. 장보기가 겁나는 고물가, 이자 고금리, 똥값 고환율, 너무 비싸 고유가, 억소리 나는 그래서 결국 고혈압. 고고식님 듣고 계시죠? 고고. 아 정말 서민들일수록 더 견디기가 힘들죠.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직종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도 그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응급실에 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돼서 온 환자 숫자가 늘었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독감 접종률이 뚝 떨어졌어요. 비싸요? 그 무료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들어오는 거는 사가 막 이렇게 해서 좀 비싼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안 팔리는 거예요. 재고가 남는데요 병원에. 얼마 대충 얼마나예요? 3, 4만 원 정도 그래 하죠. 비싸. 이게 급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안 돼?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미친 정보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정말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비용을 깎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배가 아파서 옛날 같으면 배 조금만 아프면 동네 병원 가가지고 약 받아 먹고 이거 맹장 같은데요. 그러면 CT 찍고 초음파하고 초기에 수술합시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물론 이제 몇몇 의사들의 그 경험적인 수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생존 자체가 이 말을 그냥 저거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이야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와 닿는 게. 의사쌤, 네. 독감 주사는 독감 주사 있잖아요. 요거는 대체로 몇 살 이상은 꼭 맞아주는 게 좋아요. 보통 60세 이상 꼭 맞아요. 꼭 맞으세요, 네. 여러분. 자, 또 60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또 65세 이상 무료죠. 근데 또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또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생활의 사정에 따라 맞아서 예전 같으면 독감 예방 접종 시작하면 독감 예방 접종 시즌에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보기 힘들죠. 네. 진짜 이상하네. 이선희 노래가 있었죠. 옛날이요. 오늘 노래도 미시나요? 미리 좀 언지를 주시면. 됐어, 따라할 필요 없어. 나 단독샷 받고 싶어. 다음 절 볼게요. 우리 이 미스터 린튼이 그분들이 홈즈 출마나 불출마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을 텐데 하니까 국힘 중진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저 새끼 뭐지? 뭐 이런 느낌. 넘어갑시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성역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 검사들 이제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린 거잖아요. 진짜 김학의는 완전 성역이네. 그렇죠. 초상권이 공수처까지도 없는. 피해가네. 우리나라에서 초상권이 없다는 그 사진 유일한 사진. 누가 봐도 김학인데 검찰에서는 절대 김학인지 못 알아보는 그 사진의 주인공.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 국민 빈대. 혈세를 빨아먹는 빈대. 특활비, 해외 순방비, 대통령실 예산 다 처먹고 있어 지금. 모기보다 한 8배 더 빨아먹는다고 하죠. 때려 빈대가. 죽여야죠 이런 거. 그러니까 꼭 눌러서 죽여야죠.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이게 재밌었어요. 정말 그림 잘 그린가 이게. 노란봉투법 통과됐다고 지금 노동자분들이 이제 걸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망을 보던 김기현이가 지금 강목 들고 있는 윤석열한테 저기 옵니다 형님.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 정말 잘 그렸네요. 정말 진짜. 진짜 그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거부권으로 한 방 매기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의 꼬락서니가 정말. 저 디테일이 놀라운 게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준 적 있죠. 창고에서 집합해갖고 쳐봤는데 그 강목에 못이 박혀 있었다고. 일부러 박은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박혀 그 있었던 저 거구나. 물건 올리는 대 있잖아요. 대를 부셔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박혀 있었던 건데 머리를 찍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지금 못 만평에는 박혀 있잖아 지금 저거. 못을 일부러 박은 거를 들고 있는 거네요. 짜증나네 진짜. 악랄한 거죠. 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지금 민주당이 수술하고 있는 장면인데 밖에 또 개가 매리죠.
이게 지금 식당 언쟁이라고 이준석하고 안철수 이거 패러디인데 밖에서 막 다수당 횡포다 입법 독주다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동관하고 검사들을 지금 식당에서 지금 먹고 있는 이 장면 진짜 재밌다 이게. 수술 들어가나요? 어. 조용히 좀 하세요. 그 밑에가 더 재밌잖아요. 다음 동의랍니다. 나는 굿모닝 충청 여기 만평 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는 분 진짜 센스 쩌는. 잘 그리고 한 만평에 두 가지가 나와.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다. 윤석열이 박근혜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누나 동생 같다네요 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대선 때 친박 단체들이 이재명 지지선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한 윤석열이 보수 후보라니 했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잖아. 야 누나한테 45년 구형하는 새끼 폐륜하지 그게. 그러게요. 자 다음 짤 이게 제일 오늘 마음 아팠던 짤인데 아파트 분리수거장 빈병 12개 훔친 할머니 벌금 30만 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빈병 12개, 소주병 하나에 100원이고 맥주병 하나에 150원이에요. 그러면 12개면 얼마입니까? 1200원에서 뭐 1500원 사이인데 그거에 벌금은 30만 원을 때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훔친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장에 있는 거 사실 그거 들고 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에 어떤 감정이라거나 공감 능력이 전혀 결여된 그런 판결이라서 화가 납니다. 요거는 명백하게 도둑질이라고 해도 그냥 훈계 이런 정도로 그쵸.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전과자를 만들어 버리죠? 참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법 논리도만 따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딜까요? 법 논리도만 따졌을 때. 근데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역시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배심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 미국에는 유명한 저게 있죠. 판결이 있죠. 실제 있었던 그 뉴욕 시장이 됐던 누구죠? 아무튼 그 판사가 한 유명한 판결이 있죠.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걸 훔칠 수밖에 없었던 없게 만든 우리 사회에 벌금 500달러를 선고한다고 자기 요즘에서 500달러를 꺼내줬다는 유명한. 사실 그게 다 배심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맥주병 130원. 지금 아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굉장히 고령이세요. 문제는 그 할머니가 폐지를 안 가져가면 어떤 시간대에는 폐지 관련한 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분 체력으로 그걸 못 버텨서 가져가는 날이 있고 못 가져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한테 이야기 보면 참고 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집에 가면 안 입는 옷 되게 많잖아요. 그 옷이 폐지보다 훨씬 비싸게 팝니다. 내가 이 할머니한테 뭔가 하고 싶으면 동네에 있는 폐지함에다 넣는 거는 사실상 별로 그것도 기업이라서 할머니한테 폐지 이렇게 한 뭉태기 주면 도움이 돼요. 우리 엄마가 어. 그걸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장난감을 많이 사니까 박스 이렇게 있으면 어이구. 그거 가지고 지금 할머니를 돕는다는데 의그야 지금.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안 살고 고향에 계시니까 어머니도 이제 곧 팔순 되세요.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네 역할로 한 5번, 10번 나를 비용 좀 드리면 안 되나요? 내가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어야만 주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여유 없는 새끼는 그런 건 못 줘요. 야, 공병을 훔쳐가? 이거는 아파트 차원에서 이걸 누군가 신고해서 이렇게까지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가 꼭 택배 아저씨들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게 또 사건을 또 들여다보면 명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좀 너무했다. 그렇죠. 이거는. 심하긴 하죠. 예를 들면 상습범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런 거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요.